원작 김영하, 기획 네이버 웹툰, 글 그림 시. 김영하 단편선 인생의 원점. 본 영상은 김영하 작가의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순간을 겪을 때마다 서진은 돌아가고 싶었다. 인생의 원점, 자신이 떠나온 곳, 사람들이 흔히 고향이라 말하는 어떤 장소로 그는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고 커서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오래전에 본 어떤 영화에서 인생이 망가진 주인공이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칠 때 서진은 그에게 동정심이 생기기는커녕 가벼운 질투가 일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영원히 갖지 못할 값진 성취처럼 보였다. 그런 성취가 누군가에겐 기본으로 주어지고 자신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니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은가. 너를 안 만났다면 좋았을걸. 행복감의 토로를 후회처럼 말하는 능력이 이나에게는 있었다. 여기 안 왔어야 하는데. 왜? 지나간 날들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니까. 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아버지의 계급도 중령으로 같았다. 이나를 보면서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설렌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다 이나의 아버지가 육군 본부로 발령났고 서진은 이나가 이사가는 날 작별 선물로 한 달 넘게 조립한 스페인 범선을 주었다. 둘은 그로부터 20여 년 후 우연히 마주쳤고 서진은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다시 이나에게 설렜다. 이나가 이미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알았어도. 나 만난 거 후회하니? 난 후회 안 해. 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간밤의 꿈 같아. 나도 너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어. 네가 내 원점이야. 늘 내가 찾던. 대낮의 모텔에서 서진은 이나의 몸 곳곳에 든 멍자국을 발견했다. 남편이 그녀를 때리고 있었던 것이다. 몸 곳곳의 멍은 서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은 네가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겠지만 진짜 임자는 따로 있어. 나는 이 여자를 때릴 수도 있고 아예 파멸시킬 수도 있어. 왜냐하면 법적인 남편이 바로 나니까. 남편이랑 아직도 해? 구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서진은 면식도 없는 이나의 남편에게 화를 냈다. 이혼하고 나랑 살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 그렇게 쉬워? 요즘 시대에 이혼이 뭐가 어려워. 자식도 없다며. 왜 자꾸 이를 키우려고 해. 나 잠깐이지만 너랑 있을 때 행복해. 지금은 그냥 이걸로 좋게.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맞고 있는데 나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큰 차이가 있어. 지금은 날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그게 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잖아. 너를 만나는 순간이 나한텐 유일한 숨구멍이야. 당분간은 그냥 이대로 있자, 서진아. 부탁이야. 어느 날 서진이 러닝 코스를 경쾌하게 달리고 있을 때 사이길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피할 사이도 없이 부딪혀 그대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남자는 서진이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뭐 아니 그럼 됐네요. 그게 시작이었다. 가는 곳마다 그와 마주쳤다. 마치 서진을 기다렸다는 듯 그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면서. 뭐요? 뭐냐니. 그건 내가 할 말이죠. 왜 자꾸 따라다니는 겁니까? 나 알아요?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해주시다. 마음의 빚? 나한테 빚을 졌다고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빚을 졌지. 그것도 엄청난 빚. 예? 지금 장난합니까? 난 당신 같은 사람 전혀 남의 여자 데리고 놀더니 이젠 머리도 안 돌아가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내가 아는 이는 사람을 잘못 보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서진은 그가 이나의 남편이라 생각했다. 남편은 금융계 쪽에서 일해. 돈 있는 사람들 투자나 자산관리 같은 거. 서진은 남자의 옹골차 보이는 주먹을 보았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은 이나의 연락을 피했다. 언제라도 그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들이닥칠 것만 같아서. 이미 진 마음의 빚을 갚기는 어렵겠지만 더 키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놈에 대한 두려움이 이나를 보고 싶은 마음을 압도해버렸다. 이나, 혹시 나 때문에 전보다 더 힘들어진 건 아닐까? 설마 자기 아내를 죽이기라도 하겠어? 그래도 이나랑 연락을 끊자마자 거짓말처럼 그 자식이 안 나타나잖아. 이나로부터 난데없이 연락이 온 것은 새벽 3시쯤이었다. 그래, 차라리 제대로 끝내자. 여보세요? 좀 와줄래? 마지막 부탁이야. 어디야?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정말 와줬구나. 서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자가 참다 못해 남편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내연남을 부른 것이다. 설마 죽은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의료계 쪽에 있으니까 의사들 많이 알 거 아니야. 혹시 아는 의사가 있으면. 서진은 어이가 없었다. 금융계에 있다던 남편이 실은 사채업자였던 것처럼 의료기기 파는 자기도 의료계에 있다는 건가? 이렇게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아는 의사가 있으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건데?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 거야? 뭐 112에 신고해. 정산 참작될 거야. 내가 전에 진단서 같은 거 좀 떼놓으라고 했잖아. 그런 것도 제출하고 그러면 될 거야. 보기보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구나 너. 그럼 설마 내가 저 시체를 처리해 줄 거라고 기대라도 한 거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해줄 거라고? 난 그냥 길어야 2-3년일 거야. 정당방이 인정되면 더 짧아질 수도 있어. 내가 기다려줄게. 나오면 그때 결혼하자. 진심이야? 그 순간 침실 쪽으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이 사람? 누구냐니 이제 와서. 내 남편이잖아. 서진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그가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사채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더욱 놀랐다. 아까 네가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라고 말했잖아. 내가?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그 말이 중요해? 그게 그렇게 이상한 말도 아니잖아. 그게 왜 이상한 말이 아니야. 그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저 남자를 살려내고 다시 저 남자와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뭘? 하긴 네가 어떻게 알겠니? 어차피 네 인생도 아닌데 빠져나가버리면 그만이걸. 이나야, 이제 그만 가도 돼.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어쩌면 이나는 그 남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나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나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투신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후의 일이었다. 상습적으로 이나를 구타해왔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 범죄로 이나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생각에 서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때 그놈의 숨통을 끊지 않아서 결국 이나는 죽고 말았고 서진은 인생의 원점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서진은 어떻게든 그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그는 이나의 아파트 근처에 잠복하고 남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꺾어버리고도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러나 막상 남편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서진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겼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이,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후다닥 튀어나와 남편을 덮쳤다. 야 이 살인자 이 개새끼야! 이나야, 내가 잘못했다. 이나야. 순식간에 남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주춤주춤 현장에서 벗어난 서진은 다음날 응급실로 들어가 이나의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을 찾았다. 서진은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이나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고민 끝에 사채업자 대신에 서진을 불렀던 것이다. 만약 사채업자에게 맡겼더라면 그녀는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고 이 남자는 그때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서진은 생각해보았다.
이나가 죽고 없는 것과 사채업자와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고통스러울까? 살아서 사채업자의 여자가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자신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문득 기가 막히게 좋았다.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고 위기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것에 자부심마저 들었다. 인생의 원점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 정신적 사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릴 적 헛된 꿈을 꾸던 감상적 어린아이와 결별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했다. 서진은 병상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여자 남편은 개새끼. 넌 곧 죽을 거다. 그런데 봐라. 난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게 너무 좋다. 좋아 죽겠다고. 서진은 그의 모친의 손을 잡고 곧 털고 일어날 겁니다. 힘내세요. 라고 위로했다. 그리고 응급실을 나온 서진은 의료기기 샘플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구매 담당자의 사무실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 순간이 인생의 새로운 원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원점은 김영하 작가의 오직 그대만이란 책에 수록된 단편 소설이며 작품의 제목에 걸맞게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회귀 본능과 도덕적으로 모호한 인물들을 통해 인간이 가진 양가적이고 모순된 감정들을 표현하였고, 특히 이 원작은 서진의 시점으로 전개되면서 이나가 인생의 원점이라 칭하던 그의 사랑은 자기 아니 위해선 얼마든지 비겁해질 수 있는, 즉 구원자를 빙자한 위선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작은 이나와 남편, 사채업자까지 모두 인생이 망가진 가운데 서진 혼자 승리자인 것처럼 기뻐하며 마무리되지만, 웹툰의 경우 이나의 복수로 재해석하여 그녀가 서진과 사채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각색되었고, 이에 서진의 직업이나 이나와의 과거 등 많은 설정들이 변경되었으며, 그 또한 이나에게 저질렀던 업보를 돌려받듯이 후반에 병원에 실려가는 결말로 끝을 맞이합니다. 특히 웹툰의 경우 인생의 원점을 부르짖는 인물을 서진이 아닌 이나로 변경함과 동시에 돌아갈 안식처를 찾으려는 이나의 작은 희망 앞에서 남편의 존재가 얼마나 그녀를 망가뜨렸는지를 그려냈으며, 그 복수를 위해 직업이 제약회사 직원으로 바뀐 서진과 사채업자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격으로 추락사하게 된 이나는 맨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남편의 앞에 등장하면서 그녀의 생사를 알 수 없게 하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웹툰 버전도 원작과는 색다른 매력이 있는 만큼 네이버 웹툰 또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생의 원점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